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두 번, 세 번씩 깨고 계신가요?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화장실에 가고 싶어 간신히 다녀왔지만 다시 잠들긴커녕 한참을 뒤척이다 새벽을 맞이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날이 반복되고 계신가요? 낮에는 멀쩡한데 왜 유독 밤만 되면 소변이 자주 마려울까? 자고 일어난 건데 더 피곤하고 머리는 멍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진 않으셨나요?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혹시 이렇게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30년 넘게 중년과 노년 환자들의 뇌 건강과 수면 문제를 다뤄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밤에 너무 자주 깨요. 너무 지쳐요. 실은 저도 60대에 접어들며 한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환자들한테 말하던 그 야간요가 이제 나한테도 오는 건가? 하는 순간 그동안 진료실에서 만났던 환자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밤마다 4번씩 깨신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발이 걸려 넘어져 골반에 실금이 생기셨고 그 뒤로는 외출도 줄이고 말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밤새 화장실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분의 이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야간요는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몸과 뇌와 마음 전체가 무너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요는 말 그대로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증상을 말합니다. 정확히는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자는 시간 동안 1회 이상 소변 보러 깼을 때 이를 야간요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한 번 깨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2번, 3번 이상 깨어 수면이 끊기고 다시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그냥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게 매일 반복되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고문 같은 밤이 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남성의 약 70%, 여성의 약 60%가 야간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삶의 질 저하와 낮 시간 졸림, 집중력 저하, 낙상 등의 문제로 병원까지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밤에 자꾸 소변이 마려울까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야간요는 다양한 질환과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마음속으로 나도 야간요인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죠.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당신의 밤이 건강한 밤인지 아니면 뇌와 몸이 보내는 경고음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가지 질문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시나요? 잠든 지 3시간도 안 돼서 한 번은 꼭 깨나요? 소변을 보고 와도 도무지 다시 잠들 수가 없나요? 물을 줄였는데도 여전히 밤마다 마려운가요? 다음 날 아침 피로감과 무기력함이 계속되시나요? 이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이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생활습관 개선법, 운동법, 병원 진료 가이드까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생활 불편이 아닙니다. 몸 안의 기능이 이미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진료실에도 선생님, 밤에 깨서 잠 못 자는 게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하며 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하고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오늘 밤이 편안하려면 지금 이 체크리스트가 당신의 첫 번째 이정표가 되어줄 겁니다. 그럼 밤마다 자꾸 소변이 마려운 이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숨어 있는 문제들 때문에 밤마다 방광이 깨어나는 겁니다. 먼저 전립선비대증. 남성분들 중 시원하게 안 나가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거나 다 본 줄 알았는데 다시 마려운 느낌.
이게 전립선이 커져서 방광을 눌러 소변을 다 못 비우는 상황입니다. 결국 방광에 소변이 조금씩 남아있고 밤에 조금만 차도 다시 깨게 되는 거죠. 다음은 과민성 방광입니다. 이건 방광이 조금만 차도 과하게 반응하는 경우예요. 원래 방광은 반쯤 차야 신호를 보내는데 과민성 방광은 한 모금만 마셔도 지금 가자 하고 소리치는 겁니다. 밤에도 예외가 아니죠. 그리고 당뇨병. 피 속에 당이 많아지면 몸은 그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빼내고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소변이 많아졌어요 라는 분들 중 당뇨 진단 받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 심부전. 심장이 약해지면 낮 동안 다리에 부종, 즉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누우면 다리에 있던 물이 다시 몸으로 올라옵니다. 몸은 그 수분을 빼내려고 하죠. 결국 밤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신장은 원래 밤에는 소변을 조금 진하게 만들고 낮엔 많이 묽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밤에도 나처럼 물을 계속 빼내려 합니다. 그래서 자꾸 깨는 거예요. 마지막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이건 자는 동안 숨이 잠깐씩 멈추는 현상인데요. 그때마다 뇌가 놀라서 깨어나고 그와 동시에 방광에도 신호가 갑니다. 지금 깼으니까 화장실도 가자 이런 식으로요. 이처럼 야간뇨는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라 몸 전체에 걸친 여러 시스템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냥 늙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선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밤마다 깨는 이 고통, 도대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릴 건 야간뇨는 병원에 가야 끝나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꽤 많은 분들이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건 저녁 식사 시간과 수분 섭취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안 마셨는데도 자꾸 깨요라고 하시는데요. 정작 확인해 보면 저녁 8시, 9시에도 국물 있는 찌개나 수박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엔 맑은 국물, 수분 많은 음식 줄이고 7시 이후엔 물도 조금씩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야간뇨가 심한 분들 중 하루 종일 TV 앞 식탁 의자에 앉아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다리 아래로 수분이 고이고 밤에 누우면 그 수분이 다시 올라와서 소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낮에 30분만이라도 걷기 운동을 하거나 종아리 마사지를 해주면 야간뇨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밤에 자극적인 음식은 꼭 피해 주세요. 특히 커피, 녹차, 초콜릿, 술은 방광을 직접 자극해서 소변을 더 자주 마렵게 합니다. 또 하나, 수면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화장실 때문에 깬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TV 소리, 코 고는 소리, 더위, 불빛 때문에 잠이 끊기고 그 틈에 소변 신호를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빛 차단 커튼, 너무 덥지 않은 실내 온도, 소리 없는 환경만으로도 중간에 안 깨는 수면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하루에 한 번 반드시 낮에 햇볕을 쬐세요. 햇빛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하게 해주고 야간 소변 조절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약도 병원도 없이 내 몸을 조절하는 뇌와 방광 리듬을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처방이자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약 말고 제가 당장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있습니다. 단 3분이면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 운동은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권하고 효과도 검증된 자기 전 골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밤에 방광이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걸 줄여주고 요일을 조절하는 근육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쪽 무릎을 어깨 너비로 세워줍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려 5초간 유지합니다. 천천히 내리고 이 동작을 10회 반복해 주세요. 이걸 브릿지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60대 이상 여성분들, 그리고 소변 참기가 어려운 분들에겐 골반저 근육과 방광 주변의 신경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딱 3분만 투자해 보세요. 며칠만 해도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운동을 일주일 꾸준히 하고 나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밤에 소변 때문에 자꾸 깨고 약 없이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이 운동이 가장 좋은 시작일 겁니다. 물론 몸에 무리가 가는 동작은 절대 금물입니다. 통증이 있거나 자세가 힘들다면 수건을 골반 아래 받치고 짧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 그게 밤의 질을 바꾸고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신호를 가볍게 넘기면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다가 한두 번 깨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방치한 결과 뼈가 부러지고 심장이 멈추고 삶 전체가 흔들린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잠을 깨게 하는 귀찮은 증상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지금 위험하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수면의 질입니다. 수면이 끊기면 뇌는 깊은 회복 상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도 악화됩니다. 특히 밤에 2번 이상 깨는 분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 가는 길에서 넘어지는 사고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노년층 낙상의 30% 이상이 야간 배뇨 중 발생하며 그중 상당수가 고관절 골절이나 뇌출혈 같은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실제로 화장실 가다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온 78세 여성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밤마다 자주 깨셨지만 이 나이에 다 그렇지 하고 넘기셨다고 해요. 결국 넘어진 충격으로 고관절이 부러지고 몇 달 동안 침대에만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야간요가 문제인 이유는 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과 일상까지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잠을 못 자면 점점 예민해지고 낮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결국엔 사회적 고립까지 이어집니다. 야간요는 단순한 배뇨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안전, 건강 전체를 뒤흔드는 경고음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그냥 넘기지 않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나도 뭔가 해봐야겠다고 느끼셨다면 그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잠 못 자는 밤이 아니라 내 몸의 이상을 감지하고 대응해야 할 시기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어떤 경우에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도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땐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간요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밤에 자주 깨는 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6개월 이상을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미 신부전 초기 단계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건 그냥 물을 많이 마셔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당뇨가 200이 넘는 상태였고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야간요는 전립선 비대증, 방광질환, 당뇨병, 신부전, 수면 무호흡증처럼 몸 깊은 곳에서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증상이 있다면 절대로 미루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밤에 3번 이상 소변으로 깨는 경우, 물을 줄였는데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잔뇨감이 심한 경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소변을 참기 어려워 갑자기 마려운 경우, 자다가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서 깨는 경우, 낮에도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함이 심해지는 경우, 이러한 증상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몸 안에 조용히 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전립선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민감해지고, 여성의 경우 방광 주변 근육이 약해져 요실금과 함께 야간뇨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간다고 뭐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병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알고 나면 왜 진작 안 왔을까 하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전립선 초음파, 신장 기능 검사, 수면 검사만으로 야간뇨의 원인을 찾고 진짜 필요한 치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스스로의 감각만으로 다 파악되지 않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에 전문가의 시선으로 한 번쯤 점검해 보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자꾸 깨는 삶, 그게 얼마나 지치고 외롭고 답답한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자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매일같이 새벽에 눈을 떠야 하고 화장실을 다녀와서도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 시간은 단지 불편한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끊기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오늘 들으신 내용을 좋은 정보네 하고 끝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물컵을 내려놓고 잠자리 주변을 정리하고 내일 아침엔 산책이라도 10분 걸어보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시작입니다. 혹시 영상 중에 이건 나도 해당되는 것 같다 하고 느끼셨다면 그건 내 몸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작은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감각을 따라가면 분명히 몸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불면의 밤을 평온한 휴식의 시간으로 바꿔주는 건 생각보다 아주 작은 관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더 깊은 잠과 더 건강한 내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뇌와 방광은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밤을 조금 더 평안하게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처럼 잠 못 이루는 누군가에게도 전달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깊이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 그리고 건강하세요.